자, 정리해보면 첫 번째, 결과물을 5가지로 유형화했다. 두 번째, 분산 기재가 가능하다. 이 2가지 큰 변화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입사미 서선생입니다. 오늘 미술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미알보 양식이 올해부터 좀 바뀌죠. 대략적으로 미알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무엇이 바뀌었는지,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이 구조로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. 개괄적인 구조 설명을 해드리자면, 미술활동 보고서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뉩니다. 그래서 교과 최대 7개, 비교과 최대 8개 선정하실 수 있고 12개까지 쓰실 수 있는 겁니다. 올해 변화는 교과에 대한 선정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. 교과는 그냥 어떤 과목도 다 괜찮아, 내가 그 과목 안에서 미술만 했으면 됐어. 예를 들면 미술 교과는 미술 과목이니까 선정할 수 있지,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내가 한국지리 시간에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. 이거는 물론 미술 교과는 아니지만 미술활동 보고서 교과 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거죠. 과목과 상관없이 미술 활동을 했으면 선정할 수 있다. 이제는 선정은 임의로 하되 대신에 네가 그걸 쓸 때 유형을 정해줄 테니까 그 유형에 맞겠어, 이렇게 바뀌었어요. 5가지 유형이 생겼고요. 드로잉, 조형, 매체 활용, 감상, 진로, 이렇게 결과물을 5가지로 세분화해 놓고 네가 만든 결과물이 이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니? 해당되는 걸 먼저 정하고, 아, 그거 드로잉이지, 드로잉에 대한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키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. 결과물을 딱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구조 안에 자기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겁니다. 두 번째 변화는 교과 항목을 분산 기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제가 1학년 1학기 때 미술 과목을 이수했어요. 근데 그 미술 과목에 자화상, 정물화, 캐릭터 디자인 이 3가지의 활동을 했다 쳐요. 그러면 3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하나의 항목으로 3가지를 묶어서 써야 됐다고요. 나눠서 쓸 수는 없어. 왜냐면 하나의 미술 수업이었으니까 이 수업에 했던 결과물은 그냥 묶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써야 돼 가 원래 규칙이었거든요. 근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죠. 너 진짜 이게 의미 깊은 거라면 3개로 나눠 써도 된다. 1번 뭐 자화상, 2번 정물화, 3번 캐릭터 디자인, 이런 식으로 교과 항목을 분산 기재해도 되니까 그건 네가 자유롭게 선정해도 돼, 이렇게 바뀐 겁니다. 자, 정리해보면 첫 번째, 결과물을 5가지로 유형화했다. 두 번째, 분산 기재가 가능하다. 이 2가지 큰 변화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사실은 왜 바뀌었는지가 더 중요하죠. 제가 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굉장히 오래 보고 있잖아요. 미술활동 보고서가 이 세상에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변화를 계속 지켜봐 오고 있거든요. 근데 바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. 미술활동 보고서 쓰는 거를 도와줄 때 학생들한테 묻는 질문이 있어요. 그래서 네가 했다는 게 도대체 뭔데? 또는 결과물이 뭔데?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바뀐 거 설명드릴 때 결과물을 5가지로 유형화했다고 했잖아요. 이게 제가 했던 수업의 맥락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? 왜냐면 학생들이 엄청나게 막 자기 생각이라고 믿고 장황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, 듣다 보면 이 서류의 목적은 뭐지? 미술활동 보고서잖아. 미술 활동을 보고하는 거잖아. 핵심은 활동이잖아. 활동을 통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. 사변적으로 부풀려서 포장해서 설명하듯이 말장난하는 글이 아니잖아. 네 결과물이 떠오르고 결과물이 합당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이 본질이 사라지고 그 수많은 글 중에 읽을 만한 글이 없어. 원하는 글이 아니라고. 그게 예를 들어 볼게요.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소통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. 나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. 디자인 역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.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차 디자인에 관한 공부를 해오면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자동차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계, 공학, 전자공학,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깨달았다.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라는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독단적 진행이 아닌 서로의 양보와 타협을 수반하는 소통이 필요함을 실감했다. 지금 이 친구는 미술 활동을 쓴 게 아니에요. 소통의 힘에 대해서 썼다고요. 아니 뭐 자동차 디자인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뭐 합창할 때도 소통이 중요하고, 아니면 회사 생활할 때도 소통이 중요하고,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. 그게 뭐 만들었는데? 어떤 활동했는데? 라고 물어보면 그게 불분명해.
평가자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요. 도대체 너 뭐 했다는 건데? 결과물이 뭐야? 이 질문밖에 안 나온다니까. 이게 지금 미술활동 보고서인데 왜 미술 얘기가 없어? 문제잖아요. 결과론적으로. 이거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아니에요. 근데 어디에 갖다 써도 다 되는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 논점 일탈을 방지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얘들아, 아무거나 좀 쓰지 말고 결과물이 드로잉일 수 있겠다, 그지? 혹은 조형일 수 있겠다, 매체 활용일 수 있고 감상일 수 있고 진로일 수 있잖아. 이 결과물을 콕 찍고 네가 뭐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서술을 좀 해줘야 돼. 너무 과도하게 글을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그 결과물을 왜곡 없이 온전히 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쓰는 게 미알보의 핵심 취지다. 아, 이렇게 바뀌니까 속이 시원하다. 아, 나 진짜 이상한 글이 너무 많았고, 제발 학생들 이렇게 좀 쓰세요. 이거 제가 10년 동안 지금 얘기해 온 거라고. 10년 동안. 자, 이제 이렇게 이해되셨죠? 두 번째 중요한 문제인데, 평가자 입장에서 5가지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각각의 항목에 따라 평가할 요소들이 또 생겨. 그리고 그 흐름이 얼마나 일관됐는지가 눈에 보여. 이 구조화만으로도. 그래서 지금은 평가 기준이 구조화된 겁니다. 이 전까지는 평가 기준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성이 높지 않았어요. 찜찜했다고.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구조화됐고 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세 번째로, 이 또 중요하죠. 분산 기재가 가능하면,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봐도, 예를 들면 내가 1학년 1학기 미술 수업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과정이었어.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 활동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활동이었어. 근데 아무리 깊이 있는 깨달음과 성취를 했다 하더라도 이 3가지는 600자라는 제약에 걸려 있었단 말이야. 그러면 이게 3가지가 600자면 200자, 200자 뭘 써 도대체? 실적 평가 불가능하죠.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네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3가지 분산 한번 해봐. 그래서 600을 가지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서술을 한번 해보면 내가 그거 가지고 네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더 입체적으로 한번 평가해볼게. 내가 그 기회 한번 줘볼게. 가 취지가 되는 거예요.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더 잘 써야 돼요. 잘 쓴다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, 일단은 미술활동 보고서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. 이렇게 되면 변수가 더 많아졌잖아. 묶어서 쓰는 것이 법칙이었는데 이제 나눠서 쓰니까 이 또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. 변수가 많아진 만큼 내 전략이 더 유효하게 통할 수 있고, 그리고 전략을 넘어서 진짜로 질적으로 나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이 변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.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변화를 사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, 제 경험 안에서는 이런 미세한 변화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. 그래서 이 부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오늘은 미알보 교과 유형 변화에 대한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 설명, 변화의 원인 분석 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습니다. 중요한 내용이니까 필요하면 다시 한번 들어서라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